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감독이 되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어제부터 순달람이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었는데 어제 좀 채팅창을 보니까 순달람 어디 간 거냐고, 어디서 촬영하는 거냐고, 이원 중계냐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가짜입니다. 여기 바깥에 보이는 풍경도 다 가짜고요. 네, 한국에 저런 데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저희 달리는 자동차 보이시죠? 오늘 저도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위를 보니까 생소한 종목들이 이제 많으시죠. 아무래도 테크주들이 약했던 하루였다 보니까 경기 방어 성격을 띈 종목들 중에서 좀 필수 소비재 종목들 중에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차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1위 가겠습니다. 1위가 어디고? 페리고입니다. 네, 페리고는 기침약, 연고, 니코틴 패치, 그다음에 수면 보조제 등 이런 처방 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도 이렇게 슈퍼마켓 형태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살다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방문하게 되는 가게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약세장에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호재거리도 하나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에 관한 건이었는데요. 페리고가 HRA 파마라는 프랑스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유럽 1위 피임약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프랑스 회사라서 약품 판매에 좀 강한 것 같은데요. 파리에 몽주 약국도 있고 말이죠. 네. 페리고가 이 인수를 좀 마무리하게 되면 유럽 동종업계에서 무려 6위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만 사업했던 이제 페리고가 아메리카 인베이전으로 이제 유럽에 상륙하니까 시장 확대 전략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HRA 파마의 이제 주력 상품이 피임제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점유율이 약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블리스터 케어라고 보이죠? 이게 물집 제거제입니다. 이 물집 제거제의 점유율은 약 70%나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적 얘기를 좀 해야겠죠. 페리고는 사실 지난 상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두 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작년이죠. 2020년 1분기에는 코비드 디맨드 서지라고 해서 코로나가 발병하자 이런 의약품들을 서둘러 사람들이 미리 쟁여놓다 보니까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그런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2분기에는 매장 방문이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백신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차서 미리 물건을 쟁여놓는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당분간의 성장은 좀 정체되어 있어서 그런지 페리고는 이제 9월 20일부터 우리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리고가 이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회사인 틴더라고 있죠. 이 틴더의 모회사인 매치그룹의 S&P 500 자리를 뺏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국보다는 이제 소개팅 어플 쪽에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 매치그룹 얘기가 나오면은 더 재밌게 그다음에 격정적으로 구성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락 종목들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죠. 산업의 쌀이라고 불렸던 구리를 만드는 프리포트 맥모란이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 약세가 점쳐지는 탓인지 슐럼버거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건 4위에 있는 시게이트입니다. 시게이트는 스토리지 업체죠. 쉽게 말해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왼쪽 사진이 보통 PC 안에 들어가는 내장형 하드디스크고요. 오른쪽이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시게이트의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까지 막 치고 달리다가 최근에는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좀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이 탓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치아 코인이라는 게 있었죠. 보통 코인을 채굴할 때 그래픽 카드를 쓰는데 이 코인은 특이하게 하드디스크로 채굴을 좀 하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채굴자들이 하드디스크를 막 싹쓸이 해가면서 하드 가격이 치솟으니까 시게이트의 주가도 좋았던 거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이 치아 코인의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5월 달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쭉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란색 박스를 해뒀는데 9월 7일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가 9월 7일이기 때문에 시게이트의 가격 하락 시점과 동일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얘기이지만 시게이트의 유일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웨스턴 디지털인데요. 이 웨스턴 디지털이 지난달 키옥시아와 합병을 계획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키옥시아가 이를 결국 거절한 듯 보입니다. 키옥시아는 11월에 상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쇼티지 관련 이슈가 다시 솔솔 피어나는 것 같죠. 인텔은 지난 7월 말에 ABF 기판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3분기에도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ABF 기판이 부족해서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가 올해 GPU 생산량이 25%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ABF를 만드는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업체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쇼티지가 맞는 듯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해외 주식 수익률 상위 5%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종목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수들의 선택은 역시 매운맛이 납니다. 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자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마라톤 디지털, 카난 등과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보다 오히려 이런 채굴업체들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흐름을 타고 저번 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점은 2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중화권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의 주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었겠죠. 이것은 미국 증시 대비 중국 증시의 성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데 중국 주식의 성과는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수익률이 자꾸 바닥을 파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최저점에 다다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유는 명확했죠. 7월 말 전쯤으로 해서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의 빅테크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아주 쏟아냈기 때문인데 이런 규제 불확실성 증가로 해서 투자자들이 좀 기겁해서 도망을 간 탓이었습니다. 중국 주식에 굉장한 좀 포지션을 갖고 있고 또 우호적이었던 소프트뱅크라든가 아크인베스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재밌는 것을 조금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에 주로 투자하는 ETF에 대한 자금 순유입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이 ETF에 돈이 더 몰렸다는 것인데 7월, 8월 규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조차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몰렸다는 거죠. 공포에 사라는 격언을 마치 잘 이행하는 듯 보이고요. 그리고 이는 또 꼭 미국 상장 중국 주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도 매수를 많이 늘렸다는 건데요. 이 아래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전부 0보다 높은 플러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중국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매수를 더 늘렸다는 말이 됩니다. 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2021년에는 매월 순매수세이고요. 알리바바의 안트파이낸셜 IPO가 잠정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런 빅테크 때리기가 작년 11월부터 좀 격하게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각해 봄직하고요.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이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것은 좀 재미있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쟁자 징동닷컴과 핀떠떠는 사고, 최강자 알리바바는 조금 팔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중국 당국의 규제에 맞춰서 잘 행동하는 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나마 중국 공산당과 조금 친한 것 같은 주식을 골랐다는 거죠. 징동의 경우에는 알리바바와는 다르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체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서 배달 직원을 전문적으로 양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징동닷컴이 알리바바보다는 직접 고용 효과가 크다는 점에 있는데요. 메이투안 사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중국 당국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실업 문제, 고용 문제 최근 특히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자들도 중요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징동의 경우에는 어쨌든 2위 업자이기 때문에 반독점과 관련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알리바바보다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알리바바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눈치껏 이제 공산당 정부의 공동 부유론 사상에 발맞춰서 한화로 18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런 말이 좀 지겹기도 하지만 어쨌든 알리바바의 생태계는 절대로 무시 못할 수준이죠. 중국 빅테크의 핵심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중국 클라우드 사업자와 디지털 결제 점유율인데 알리바바가 각각 이제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점유율이 더 벌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핵심 기업인 알리바바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정말 궁금하고요. 확실한 전환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는 중대한 역사의 한편에 서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금껏 순달람이었습니다.